네, 최수실 청문회 특집으로 마련된 뉴스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담을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현철 정식과 전문의, 홍성규 사회부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 오후 2시 40분부터 국회에서 최수실 청문회가 속개됐습니다. 그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왜 포스코 체육단이 펜싱팀을 창설하기로 했는지, 또 왜 그랜드 코리아 레즈가 하필이면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왜 수많은 스포츠 분야 중에서 펜싱팀일까를 궁금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고영태 정인이 펜싱 국가대표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고영태 정인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모 종편에서 방영했던 그 의상실 영상, 네. 그 CCTV로 몰래 촬영한 거다 했는데 맞습니까? 네,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제가 밑에 뭐 CCTV 작동 중이라 언제부터 그 CCTV를 거기에 설치했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한 14년 가을 정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네. 아니면 그걸 설치한 이유는 뭡니까? 설치한 이유는 그 의상실 자체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나중에 네. 최순실과의 사이가 나빠졌을 때 네. 그것을 이용해서 네. 본인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보호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미리 촬영한 건 아닙니까? 아니, 그런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그 일하시는 분이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그 장소가 공개가 됨으로써 그거를 그런 걸 하지 됐습니다. 말라고 혹시 그 설치하는 과정에 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설치를 해라, 이렇게 촬영을 해라, 어떤 조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모 종편에 넘겨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넘겨준 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는 뭐 지금 좋습니다. 그때도 소개를 받았고 관계는 그냥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아까 다음에 질의를 할 때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만희 의원님 신문조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님 신문조사 해주십시오. 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김기춘 지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도 대통령께 조언을 하시거나 자문을 하십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7인회 멤버로 청와대를 얼마 전에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7인의 멤버가 아니고 전직 국회의장님들 또 상임 고문하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 가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그 자리에 가서 아니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처신하시고 또 대국민 사과도 하시고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는 전혀 뭐 네. 조언이나 자문을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오전에 비서실장으로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 말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요. 2014년도가 제가 원내대표를 했을 때인데 이때 그 조윤선 정무수석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 제 상대방이었죠. 네. 이완구 원내대표가 제 앞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많이 걸었습니다. 네. 전화하시는 음성을 제가 한 절반 정도는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김영환 비망록에 나오는 지시사항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오늘 김경진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세월호 관련 건도 그 일이 있은 후에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막 유포되고 이 세월호의 시신을 구하는 것에 예산이 얼마 든다는 등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그런 카톡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그 당시에 왕 실장으로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무조건 실장님이 연락이 안 됩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이게 답변이었거든요. 조윤선 정무수석을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냥 전화 교환수 역할 정도밖에 하는 것이 없구나라고 농담까지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시를 하신 적이 없나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지시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무슨 시신 인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따라서 그런 지시를 제가 한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시신을 인양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발언은 취소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비망록에 있는 그 김영환 수석의 비망록에 있는 그 제가 원내대표 하던 기간 동안에 비서실장님이라고 그 장자가 쓰여진 그 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한 제 앞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전화를 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말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이 사회의 원로로서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모두가 다 제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간혹 제 지시도 있을 겁니다. 네. 발언을 다시 번복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요. 자, 2014년 4월 5월경에 최순실 지시로 비서실장 공간에서 김기춘 실장을 만났다. 차은택 증인 이렇게 맞죠? 네, 한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경이죠. 네네. 6월경. 네. 자, 이때 몇 분이나 만났습니까? 저하고 그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그 정성근. 네네, 그분하고 김종창하고 셋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나 만났죠? 한 10여 분 정도 됐습니다. 이때 김기춘 실장이 인사위원장이었죠? 네. 네. 우선 저는 이제 인사위원장이 인사위원장은 맞는데요. 네. 이 세 사람이 동시에 만난 것은 아닙니다. 따로 만났습니다. 그럼 지금 서로 옆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건 지금 다른 인사위원장이었죠. 제가 왜 인사위원장이었냐고 질문을 드리냐면 네. 자, 이때가 제가 원내대표 시절이에요. 그리고 정성근 문체부 장관 내정자가 중간에 포기를 했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7월 달에 대통령께 가서 총리 두 분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분도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인사위원장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런 인사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인사위원장이 이런 어떤 것을 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정성근 당시 문체부 장관 내정자가 왔으면 이 사람 누구 소개로 왔냐?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정성근 후보도 대통령께서 정성근을 만나봐서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만나라 그러면 무조건 다 그 사람 장관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선 그래야 장관을 만들기 전에 임관을 시키기 전에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면담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차관과 장관 후보들을 면담해서 그중 하나가 정성근 씨였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자, 차은택 증인. 네. 그때 김기춘 실장께서 누구 네. 소개로 왔냐 이런 질문 안 하셨나요? 그냥 그 어르신께 말씀을 들었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네. 제 질문은 인사위원장이자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책임이 비서실장한테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사위원장한테도 있는 거고요. 그런 그 책임을 비껴가려고 하시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인사위원장이 여러 가지 인사를 잘 보자 못한 책임은 제가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을 보자 하는 보좌진들은 대통령에게 아니면 아니라는 말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기춘 실장처럼 문고리 3인방에게 전화해서 대통령 지금 상황이 어떠시냐, 내가 올라가도 되겠냐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모든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세월호의 7시간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정미경 의원님, 지금 집중했던 것이 지금 차은택 그 전 단장과 바로 김기춘 실장 어떻게 만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지금 새로운 증언이 나왔는데요. 당시에 차은택 씨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났을 때 김기춘 실장이 냈다는 겁니다. 어르신께 얘기를 들었다. 결국 대통령한테 얘기를 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했다. 그럼 김기춘 전 실장이 이제까지 주장해오던 거 이거는 좀 일치를 하네요. 그렇죠. 네. 그건 일치를 하죠. 그건 일치를 하지만 네. 지금 핵심은 뭐냐면 김기춘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차은택 만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차은택은 네. 최순실 씨가 그 김기춘 실장을 만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최순실, 김기춘, 차은택 이렇게 4명은 아무튼 연쇄고리가 다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네. 그 김기춘 실장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어떻게 있는데. 최순실을 모른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모르쇠로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오늘 김기춘 실장이 왜 나왔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네. 같아요. 왜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면 네. 이거예요. 어차피 지금 김기춘 실장은 피할 수가 없어요. 검찰 조사를. 앞으로. 네. 그다음에 특검의 조사를 피할 수가 네. 없어요.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장을 미리 자기를 위해서 유용하게 여론의 흐름을 좋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은 뭘 노렸냐면 정치인의 수준을 다 알고 있어요. 정치인의 수준을 예, 알고 왜냐면 있다. 검찰이나 특검 수준으로 자기에게 질문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야당이 자기에게 모욕을 주는 거 네.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감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약간 그 내가 너희들의 그 분노를 내가 맞아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던 의원들이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저 조사위원회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뭐냐면 자기의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자기가 어떤 변명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포착한 예, 거다. 예, 예. 네. 오늘 저희가 새롭게 지금 김현철 정치과 전문의를 모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증인들이 답변하는 태도 이런 모습들을 한번 분석하기 위해서인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오늘 가장 주목받은 증인이었는데 대답은 굉장히 당당하게 합니다. 저 반대로 생각해요. 아 반대다. 예, 당당할 당당하- 것 같으면 네. 감정이 실리거든요. 네. 근데 태도가 굉장히 방어적이고 네. 미건조하고 그리고 말씀도 뭐랄까 약간 사실은 실수도 많았어요. 그 중간중간에서 몇 가지 포인트 나왔는데 네. 뭐 이를테면 뭔가 장관을 만든다든지 네.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그 본인 안에도 파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뭔가 이 오늘 나오신 분들이 네. 전체적으로 약간 뭔가 이렇게 실수 아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이제 뭔가 잡아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때. 확실히 저는 내용보다는 태도기 때문에 네. 확실히 비언어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본인이 당당해 보이려고는 하지만 중간중간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긴장한 오히려 많이 경직돼 부분도 있어요. 있다. 네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홍성우 차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박영선 의원이 얘기한 부분 중에서 또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는데 내가 2014년도에 바로 세월호 참사 그 전후에서 바로 박영선 의원이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때 이완구 원내대표가 김기춘 전 실장과 통화를 하면서 김영한 전 그 수석의 업무수첩에 있는 내용 비슷한 내용을 많이 얘기했다. 또 이렇게 새롭게도 증언을 했습니다. 오전 중에 김기춘 전 실장은 네. 그 김영환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에 나와 있는 장자가 네. 자기의 지상을 적은 네. 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부인을 해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겁니다. 그 네. 박영선 전 원내대표 시절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네. 그렇게 증거를 갖다 들이대니까 김기춘 전 실장도 이제 꼼짝없이 그 자기가 해명을 다시 한 거죠. 네. 그 뭐 여태까지 장자가 자기가 아니었다고 얘기했지만 장자가 네. 자기의 지시사항도 있었을 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번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손덕국 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은 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네. 적혀 있는 상당한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일종의 사실로 간주하고 김기춘 전 실장을 향해서 네.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김기춘 전 실장은 그 비망록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서 네. 이건 뭐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김영한 전 수석이 당신 생각을 적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방어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아까 과거 원내대표 시절에 그렇게 이완구 의원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완구 전 의원과 김기춘 전 실장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비망록과 비슷한 이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근데 저 부분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뭐 입증할 수 있는 박영선 의원이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통화하는 현장을 뭐 녹취를 했다든지. 녹취를 하지는 못하셨겠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완구 전 의원이 만약에 청문회장에 나온다고 해도 그랬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냥 주장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을 그야말로 꼼짝 못하게 올가맬 수 있는 어떤 증거는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본다면 김기춘 전 실장은 본인의 어떤 방어 논리를 철저하게 무장을 해온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네.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의원들이 추궁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가져왔던 본인의 어떤 입장을 현재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깰 만한 지금 어떤 새로운 그런 부분들이 야당 의원들이 지금 내놓고 있지 못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질문이 쏟아졌고요. 잠시 뒤 오후 3시 반에는 오전에는 불출석했던 장시호 씨가 조만간에 국회에 도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회 청문회 현장 저희가 아주 요약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박 대통령은 머리 손질을 했다. 증인 알고 있었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역사 앞에서 똑똑하십시오! 지인이 속개시켜줬다라고 했어요. 예, 지인이 누굽니까? 그건 죄송합니다만 누구예요? 그건 제가 밝힐 수가 옆에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맞잖아요. 아닙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네,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14년 말 정도에 둘이 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그 돈이 본인의 돈이다라고 싸움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핵심 증인들의 주요 발언들 짚어봤는데 정경 의원님 역시나 오늘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네. 우리가 이제 범죄 사건 수사하면서 그다음에 재판하면서 우리끼리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 비망록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기춘 실장은 아마 요리조리 다 빠지게 아마 진술을 할 텐데 네. 특검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저 비망록 이기지 못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핵심은 뭐냐면 직무유기를 했냐, 직권남용을 했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게 뇌물을 받은 적이 있냐, 뭐 여러 가지를 아마 추궁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예, 그 가운데서 제가 이번에 국정조사는 사실은 김기춘 실장이 자기 변명의 자리로 이용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게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중에 검찰 조사나 특검에 가서는 이게 또 본인의 그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오전 가장 먼저 단연 이 주제에 대해서 바로 질문이 쏟아졌는데 어떤 거였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어제 보도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박 대통령은 머리 손질을 했다. 증인 알고 있었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시간에 대통령이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적절했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증인은 13년 청와대 출입기자 송년회에서 우리 대통령은 매력적이고 차밍하고 위험하고 디그니티하고 엘리강스 우아하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대통령 머리 손질에 대해서도 첫 질문으로 거의 나왔는데 다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이제 관저도 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뭐 여쭤보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직후에 국회에 출석해서도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후에 출석해서는 관저에서 그 업무를 봤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관저에 있던 그 청와대 본청에 있던 위민관에 있던 간에 대통령이 계신 곳이 근무처이고 대통령이 기상하면 근무 시작이고 그 취침하면은 퇴근이다 이런 발언을 남겼었죠. 근데 오늘도 역시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몰랐었고 네. 그 자기는 관저에 있었다고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네. 자, 김현철 원장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는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이렇게 지금 세월호 참사 사고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당장 거기 달려가야 되는데 뭔가 그때도 머리 손질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심리로 봐야 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팩트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네. 만약에 팩트라고 쳐도 네. 적절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건 그 보통 그리고 실제로 사진상으로 봐도 그렇게 제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는 모르지만 그렇게 머리가 많이 부산이 않거든요. 네.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하나로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리를 하는데 뭔가 논리상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 가지고 끌려고 하니까는 자꾸 이제 김기춘 씨라든지 다들 막 뭔가 말을 이렇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실시간으로 정말 기획이 정확했다면 더 많은 말을 발끈했겠죠. 네, 저희가 잠시만 이제 헤어스타일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자, 손정욱 국장님, 네. 그러니까 딱 세월호 참사 당일입니다. 이날 바로 이제 부스스한 머리를 20분 동안 연출한 것으로 지금 청와대도 인정을 했어요. 20분 동안 머리를 했다, 연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일 날은 굉장히 단정하고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바로 다음 날 17일 날 팽목항 갔는데 이때는 박 대통령 모습 중에서 가장 헝클어진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4월 17일 날 같은 경우는 현장 자체가 정말 거의 아비규환의 현장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고 4월 16일 날 부분은 여전히 의혹이 남아요. 지금 네. 본다면 한 방송사 보도를 본다면 그날 오전에도 그 미용사가 네. 청와대를 들어갔다라고 인터뷰에 보면 나오던데 그리고 나서 오후에 또 들어갔다라고 이제 그 방송사는 보도를 했고 네. 한 언론에서는 그렇지 않고 오후에만 그냥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과연 2번 들어갔느냐 네. 1번 들어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간을 둘러싸고서도 이제 한 언론에서 한 90분 정도 그 머리를 만지는데 시간을 썼다라고 보도를 네. 했고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20분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시간이 20분이냐 10분이냐 5분이냐 1시간이냐 이런 걸 떠나서 하여튼 그 상황 자체 그날의 상황 자체를 온 국민이 알고 있다시피 그야말로 진짜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물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어떤 내부의 어떤 회의 같은 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하고서 이제 5시 넘어서야 중대본을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도 많은 의혹들이 7시간 관련해서 제기가 됐지만 저런 머리 부분은 한 번도 청와대 해명에 등장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언론에서 그것도 밝혀내니까 어쩔 수 없이 20분 했다라고 이제 청와대가 인정을 한 건데 그러한 부분들 자체가 전반적인 신뢰성 자체를 확 떨어뜨리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불신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언론에서 지금 헤어 머리 부분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어젠가요? 청와대 해명 자료가 나왔어요. 네. 이제 그것만 보고 딱 드는 느낌이 뭐였냐면 아니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얘기 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얘기 들으려고 여태까지 그 수많은 언론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해줬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얘기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들이 아무도 믿지 않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믿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저는 해명이 나온다고 해도 그거 아마 안 믿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짚어볼 포인트가 오후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오전에 또 한 번 더 갔었는지 알 수는 없다는 건데 어쨌든
오전에 안 불렀다는 것도 문제고 2번 왔다는 것도 어쨌든 국민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2번이 왔는지 1번이 왔는지는 지금 좀 전에 저희 손용석 편집장 말씀대로 아직 확인이 되지 네. 않았습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는 1번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정 원장에 대해서 저희 채널A에서도 한 달 전부터 취재를 했었는데 정 원장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매일 오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머리 손질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10시 반 정도에 자기 그 미용실로 와서 그 오픈을 한다는 겁니다. 영업을 네.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 말대로라면은 전속 미용사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어날 때 맞춰가지고 전속 미용사가 먼저 들어가서 매일 봐주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청와대는 좀 전에 정미경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넘게 이걸 밝히지 않다가 그러니까. 취재 사실에서 밝혀지니까 네. 오후 3시에 한 번 들어왔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지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거고요. 더구나 앞서서 저희 국조특위에 나왔던 청와대 경호실장 같은 경우엔 그날 외부 방문인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또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전속 미용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부속실로 계약을 맺고 있는 네. 계약직 직원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외부인으로 안 쳤던 거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거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참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요. 어제 이제 한 보도는 90분이 걸렸다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20분이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동아일보 2000년도에 보도를 저희가 찾아냈는데요. 박 대통령, 정치인 박 대통령 머리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보면 어머니 유경수 여사는 비교 컷이 나오는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올림머리 때문에 힘들 때도 많다. 밤에 급한 일로 외출할 때면은 머리를 다시 만져야 되는데 자, 1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낭패를 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20분 주장하고는 좀 예전 같으면 계속 지금 올림머리 1시간 걸린다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예전부터 일화가 좀 유명한 게 있는데 유경수 여사가 서거한 이후로는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사실상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침 일찍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화장도 하고 머리 손질도 해놓는 걸로 유명한 분입니다. 네. 근데 그 분이 오후 3시에 머리 손질을 했다. 아, 네. 오전에는 없었고 오후 3시에 머리 손질을 했다는 게 청와대 해명인데 이게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생활 모습하고도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청와대가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오전에 만약에 그 방송사 보도대로 오전에 지금처럼 똑같이 들어와서 오전에 그 미용사가 머리를 만지고 이제 본인 성남동으로 갔어요, 미용사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다시 호출을 받고 오후에 또 왔다면 그렇다면은 이게 머리 모양을 바꿀 어떤 사정이 있거나 뭐 그러니까 이것이 중대본에 가기 위해서 머리를 뭐 바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오전에 만지고 나서 다시 만지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머리를 다시 만진다는 것은 뭐 잠을 잔다든가 네. 뭐 머리가 헝클어졌다든가 그래서 다시 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그럼 다른 무슨 일이 또 있었던 건 아닌가? 또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측하지 않도록요. 네. 차라리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네. 그날 아예 시간표를 공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몇 시에 나는 무엇을 했고 나는 몇 시에 아주 작은 거라도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국가의 품격을 더 떨어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추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완벽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제 나오는 그 해명 자료를 보니까 3시부터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또 오전에는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 왔습니다. 예, 이상하잖아요, 자꾸만. 그러니까요. 예. 근데 김현철 원장님, 네. 박 대통령이 보면 평소 때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좀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늘 올림머리를 고수를 해왔어요. 과거에 딱 단발을 했는데 4개월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올림머리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머니를 따라한 건지, 그러니까 이 머리 스타일을 고수하는 심리적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최태민 씨한테 왜 자기가 어떤 언론에서 봤잖아요. 그 암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뭐 사실은 어머님 돌아가신 게 사실은 어떤 영적인 어떤 무슨 초월적인 힘 때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은 반드시 또 막 어머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말씀 같은데 그것들을 다 이제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어머님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거를 다 해결하려고 하면은 네. 결국은 자기가 어머님화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최태민 씨가 이제 언론에서 말한 거지 굉장히 이제 그렇게 해결해줬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은 계속 끝까지
이제 유경수 여사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게 모시겠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할 때 이제 검사로 만약 이 사건 수사를 하면 심리 상태는 이랬을 것 같아요. 최태민 씨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태민 씨가 그렇게 조언했을 것 같아요. 유경수 여사의 그 머리 스타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조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유경수 여사 얘기가 나와서 잠깐 좀 얘기를 이어가 보면요. 유경수 여사 헤어스타일은 누가 했는지 궁금하시죠? 박 대통령은 결국은 최순실 씨가 단골로 가는 그 원장이 했다는 건데 지금 유경수 여사는 보니까 당시에 당대 최고 배우였던 엄앵란 씨 보고 엄앵란 씨도 헤어스타일리스트를 또 스카우트했다. 이런 보도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의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보도가 됐었고요. 명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에는 꼭 한복을 많이 착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한복을 착용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머리, 뒷머리가 좀 뽕긋 솟은 올린 머리를 그렇게 해서 자주 했던 걸로 알려졌고요. 유경수 여사가 서거한 뒤로는 해당 헤어 디자이너가 큰 충격을 받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네. 자, 고영태 씨는 지금 청문회 장을 좀 빠져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요 조금 뒤에 장시호 씨가 국회 입장하는 모습부터 들어오면은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순실 씨는 쏙 빠지고 핵심 증인 4명에게 질문들이 몰렸는데 어떤 질문들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오늘은요 소극장이 김기춘 청문회라고 할 정도로 최순실 청문회가 아니라 김기춘 청문회였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미 30대, 35살 때 그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지냈을 정도로 이 어떤 권력의 흐름에 대해서 이미 뭐 몸에 체화가 된 사람입니다. 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에 이제 안 나갔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지금 본다면 뭐 야당에서는 만약에 안 나오게 된다면 김기춘 청문회를 따로 하겠다라고 그동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차피 아까 뭐 본인도 얘기했지만 이런 국회의 부름은 곧 국민의 부름이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나가서 자기를 최대한 이 자기의 논리를 국민들한테 좀 설파를 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오늘 가졌고 또 그것을 현재까지 보면 야당 의원들이 깰 만한 어떤 새로운 사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김기춘 전 실장을 추궁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전 실장의 의도는 뭐 현재까지 본다면 일정하게 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다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국회에 도착했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국회 그 후문 쪽이거든요.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에서 아마 올라오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문이 아니라요. 국회에서 다른 문으로 지금 들어와서 지금 곧 입장을 할 예정이어서 네, 청문회장 들어가는 그 엘리베이터 앞에 저희 지금 카메라가 가 있는데 그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지금 중앙 2층 현관이지 않습니까? 국회 저 옆으로 들어가면 245호실 소회의실도 있고요. 정미경 의원님도 많이 저쪽에서 회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장소인데 저쪽 안쪽이 지금 국조특위 회의장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쪽을 거쳐서 들어갈 것 같고요.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가지고 본인이 현재 예전 수술 부위가 굉장히 악화돼서 안 좋다. 그래서 출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 재판과 검찰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거기에 응한 것도 참 특이한 것 같고요. 좀 이따가 나와서 얼마만큼 의혹을 해소해 줄지도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정미영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감각으로 보면은 뭐 문고리 3인방 또 최순실 씨는 아유 못 나옵니다. 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장시호 씨는 이렇게 왜 마음을 바꿨을까요? 장시호 씨는 아마 변호사하고 충분한 얘기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그 최순실 씨나 기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의 범죄는 아주 조금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검찰이 판단하는 것만 발표를 했고 장시호 씨 자기는 억울한 부분은 그럼 이번 기회에 언론에 나가서 아예 나도 좀
불쌍하다 아니면 내가 억울합니다. 네. 이런 장으로 한번 이용해 보지 않겠냐라고 그 변호인하고 서로 얘기해서 아마 결정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이 알려졌다. 그러니까 채널A에서 특히요, 장시호 씨 갑질 많이 보도했거든요. 홍성규 차장 보면은 뭐 정유라 씨 아이의 어떤 낙태도 강요했다고 하고 제주도에서도 목욕탕에서 갑질했다고 하고 참 그 장시호 씨에 대해서 갑질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도 셀 수가 없습니다. 참 채널A가 관련해서 많이 보도를 했는데 지금 장시호 씨 같은 네.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의혹들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연세대에 네. 흑마 특기 세무로 입학할 당시의 성적 논란이나 특혜 의혹들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장시호 씨의 갖가지 의혹, 뭐 갑질 행태 이런 것들은 사실 혐의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장시호 씨가 한국 동대 영재센터라는 걸 사실상 만들어 놓고 그걸 운영하면서 대기업들이나 뭐 다른 뭐 일반 그 공중파 방송사나 이쪽에서 후원을 받은 내역 그리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그렇게 후원 받은 그 뭐 16억 뭐 이런 돈들을 갖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의혹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집중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국조특위에서도 해명을 많이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또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 연인 최순득 씨 딸이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최순득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김치도 갖다 주고 또 지난번에 그 테러 당했을 때 집에서도 머물고 이랬으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장시호 씨가 많이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결국 이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된 문체부의 6억 7천. 그러니까 김종 전 차관도 지금 증인으로 나와 있는데 김종 전 차관과 장시호 씨 관련해서도 서로 뭐 일종의 대진 질문이 이어지는 그렇죠. 굉장히 물어볼 게 많죠. 왜 그러냐면 그 문체부 지원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삼성 16억 외에도 동계 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동계 올림픽의 어떤 기념품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또 그 빙상장을 사후에 활용하는 이런 부분 등과 관련해서 이제 김종 차관과 장시호 씨가 굉장히 긴밀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좀 물어볼 것 같고요. 그 또 동계올림픽 그 마스코트 바꾸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까치 호랑이에서 진돗개로 바꾸려고 했던 네. 그런 부분에 또 장시호 씨가 개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뭐 그 더 스포츠 M이라든지 누림기획 같은 그 회사 그걸 통해서 일종의 동계 스포츠를 하나의 마케팅 비즈니스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차피 뭐 국회에서 하는 국조나 국감에서는요 증인들이 대부분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본인한테 불리한 건 다 모른다. 대답 드리기가 지금은 좀 난처하다. 뭐 네. 이렇게 다 피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왜 우리가 국조나 국감을 왜 하냐 보면 얼굴 표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얼굴 표정, 태도. 어떤 표정으로 예. 지금 장시호 씨가 들어오나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지금 저 문 화면에 집중을 하는데 장시호 씨가 들어오고 있는데 화면이 네, 장시호 씨 사복 차림입니다. 검은 코트 차림으로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네요. 표정을 저희가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5청문회에 출석한 장시호 정인에 대한 정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장시호 씨가 국회가 지금 추가로 국정조사를 출석을 했고요. 실시함에 있어서 지금 청문회 장시호 씨가 지금 증인 선서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최순실 씨 일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청문회에 출석하는 거거든요. 그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정인이 장시호 씨 정당한 이유 없이 목소리를 저희가 정인을 제대로 들은 적이 거부하거나 없었어요. 그렇죠, 홍차장? 네, 최근에 그 오염 얼굴도 등으로 그 국회 후송을 당하면서 거리를 이렇게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코 아래는 가리고 나왔는데 그 안경도 큰 안경을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용인이 될지도 한번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장시호 씨가 출석하면서 가장 궁금증을 하나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김종 차관과 최순실 씨가 어떻게 만났는지가 풀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아까도 계속 나와가지고 의원들이 질문해도 최순실 씨를 어떻게 만났는지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밝히지 않고 말을 장시호 돌렸죠. 씨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거든요. 장시호 씨는 어떻게 얘기할지도 참 궁금한 부분이에요.
네.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장시호 씨 받지 않게 지금 되어 고개를 있으므로 숙이고 국정조사 거의 지금 입도 과정에서는 반쯤 가리고 진솔하게 있고요. 처분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중심으로 본다면 문화 쪽은 이제 차은택 씨가 중심이 돼서 많은 사업들과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것 같고, 이 동계 스포츠 쪽은 장시호 씨가 중심이 돼서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김종 차관과의 관계나 기타 부분들이 오늘 좀 많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철 원장이 지금 장시호 씨 얼굴 모습 보면서 좀 어떤 표정으로 읽으셨습니까? 되게 두려워하신 것 같아요. 네. 두려워하시는데 두려워하고 뭘 있다. 말하냐면 어떤 걸 내가 잘 커버할 수 있을까? 한쪽을 이렇게 하기도 네, 두려움을 좀 감추는 듯 아마도 목 티셔츠 그리고 큰 뿔테 안경을 쓰고 지금 고개를 숙인 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김성태 이 국조위원장의 얘기가 계속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국민들 가장 관심 있는 건 지금 장시호 씨 목소리 그리고 어떤 답변을 하는가였는데요. 자, 장시호 씨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진 기자들도 그를 찍기 위해서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자, 장시호 정인 마스크 내리세요. 왜 마스크 내리라.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의 관련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가지고 앞으로 쭉. 장시호 씨 목소리가 좀 어눌하다. 저도 지금 장시호 씨 제대로 된 목소리는 지금 처음으로 가장 길게 들어봤는데요. 김성태 위원장의 지적에 따라서 지금 마스크도 벗었습니다.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네요. 한국말 잘 못하는 사람처럼 좀 발음이 약간 느껴져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당당해 보이는데요. 아, 생각보다 당당하다? 네, 그렇게 많이 장시호 떠는 것 같지는 정인은 않습니다. 정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장시호 정인을 포함하여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장시호 증인에게 첫 질문이 이제 다음 질문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제 선서가 끝났고요. 장시호 정인이 왔기 때문에 더 스포츠엠의 대표였습니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대답을 하세요.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마이크 좀. 국회 경위 장시호 정인 마이크 당겨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어제까지 검찰에 가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국회 경위는 장시호 정인의 의자를 바짝 붙여주십시오. 더 스포츠 M이라는 게 이제 스포츠 안 들리면 다시 답변하세요. 그것과 관련해서 물어보고 있는. 그 내용은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였냐고 물었습니다. 더 스포츠 M 회사의 대표. 운영은 한 건 맞는데 대표는 아닙니다. 대표는 아니었습니까? 네. 네, 스포츠 M 대표는 아니다.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서 문체부에서 받은 돈이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한 6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억 정도고. 그리고 삼성그룹에도 16억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돈을 어디에 썼어요? 아이들 인재 육성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다 쓴 거예요? 따로 돈을 뺀 게 있습니까? 그거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문체부 돈 주는데 우리 김종 차관이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한 10회 동안 조사받으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고영태 정인 오전 질의에서 이제 기사가 잘 안 나왔잖아요. TV조선에 제보를 했는데도 그죠? 네. 했는데 이 기사가 안 나오니까 우리 고영태 정인이 기사가 안 나오니까 JTBC에 전화를 걸어서
어느 사무실에 가면 책상이 있는데 그게 네, 지금 누가 보낸 다시 지금 장시호 PC가 증인에게 한대 질문했는데 있을 거다. 계속 보면요. 이런 검찰에서 얘기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앵무새 예. 같은 답변이 이어졌어요. 사실이니까. 이것도 뭔가 좀 코치를 받고 나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당연히 네. 코치를 받고 나오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적이 많이 떨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배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변호사가 나가도 좋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배웠겠죠. 조언을 받아들였겠죠. 뭐냐면 이제 불편한 질문, 답하기 어려운 거, 본인한테 불리한 거는 그냥 검찰에서 다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그 전직 의원의 입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제가 볼 때 살짝 좀 당황하신 것 같거든요. 장시호 씨가 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젠 지금 중요한 건 장시호 씨한테 질문이 지금 쏟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질문 준비가 좀 의원들이 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즉석 질문해야 되니까 당황하셨을 걸로 보여요. 만약에 장시호 씨가 오후에 온다는 걸 모르는 상태면 질문지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데 장시호 씨에 대한 거는 없잖아요. 그럼 사실 그 질문지를 없고 즉석에서 질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거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홍성근 차장 지금 답변 스타일, 저 장시호 씨 답변 스타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것이 깜짝 놀랐어요? 장시호 씨 말이 정확하게 또렷하게 나오고 그리고 확실히 정미경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준비한 말만 하고 가겠다라는 걸 딱 정하고 들어온 말투입니다, 저게. 그래가지고 저 최순실 일가 중에서는 장시호 씨가 좀 유일하게 출석을 했는데 저도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장시호가 왜 출석을 했을까? 그러니까 저희 국회 증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출석을 안 하더라도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벌금형 정도밖에 안 될 텐데요. 지금 구속된 몸으로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자기 일가에 대한 쏠려 있는 이런 것들을 그 어느 정도 자기가 나와서 자기만이라도 나와서 그걸 풀려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딱 정한 말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려는 건지 저 의도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요. 소동석 국장이 지금 장시호 씨가 답변한 것 중에서 물론 검찰에서 다 말했습니다. 왜 제대로 얘기한 것이 더 스포츠 M의 대표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는데. 정부는 뭐 사실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와 관련된 회사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누림 기획이라는 회사와 더 스포츠 M이라는 두 개 회사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장시호 씨도 얘기를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운영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는 다른 사람 바지로 해놓고 사실상 장시호 씨의 회사인 거죠. 그 더 스포츠 M과 누림 기획이.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통해서 동계 스포츠와 관련된 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이권을 그 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이권을 취하려고 했다. 이제 그런 의혹들이 그동안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아까 이완영 의원이 그걸 물어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물어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검찰에서 다 얘기했다면 그러면 그건 검찰에서 얘기한 건 얘기한 거고 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라고 해서 딱딱딱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아마 이완영 의원이 조금 그 부분에서 준비가 덜 되다 보니까 다른 이제 고영태 씨로 좀 질문을 넘어간 것 아닌가 그렇게. 워낙에 오늘 또 장시호 씨가 갑자기 출석했었으니까 전혀 뭐 다들 출석을 안 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해가지고 출석을 안 했고 최순득 씨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이후에 자기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안 했고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술 부위가 악화돼가지고 예전에 받았던 수술 부위가 악화돼서 출석을 못 하겠다. 지금 당초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네, 그렇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냈고요. 최 씨가 전부 다 안 나오겠다고 해놓은 상황이고 국회의원들도 아마 그래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을 거랍니다.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스포츠행 같은 걸 물어봤지만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대처를 해갈지 갑작스러운 출석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좀 보좌관들이 바삐 움직일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차라리 그걸 물어봐야 돼요. 뭐냐면 최순실 씨하고의 관계라든가 엄마 최순득과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사실 계속 그렇게 물어보다 보면 본인은 사실 준비를 하고 나온다고 해도요. 완벽하게 준비 못합니다.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그런 질문들이 갔을 때 사실 엉겁결에 답을 할 수가 있고 결에 나올 수 있다. 네. 저희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맨 처음부터요. 김현철 원장님. 자, 장시호가 최순실 일가의 브레인이다. 가장 숨겨진 실세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차례가 지나가서 아마 돌아오려면 장시호 씨 또 저격수로서 어떤 질문을 할지도 궁금한데 지금 최순실 일가의 실세 같은 모습이었나요? 저는 딱 저런 모습이에요. 딱 저기 뭐지?
실세니까 저 정도로 약간 어둔하면서 아. 약간 이렇게 약해 보이거든요. 이미 약해 보이지만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뭔가 질문을 많이 던져야 돼요, 진짜. 많이 던지면은 분명히 곤란한 질문, 자기가 이제 인정하기 싫은 부분들은 확실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검찰에서 어쩌고저쩌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아닌 건 아니 할 것이고. 이미 플러스 아까 전에 엑소 얘기할 때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어쩌면 최순실 일가 중에서 유일하게 나온 거잖아요. 네. 최순실 일가의 어떤 가장 큰 실세라는 걸 오늘 출석한 모습으로서 어쩌면 보여줬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로 제가 지금 들리네요. 다른 분들은 많이 막 네. 충동질 것 같고 이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아, 낫다. 그 중에서 일가 중에서 그냥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수사하는 사람의 감각은 그 범죄 사실은 본인이 이미 다 알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나는 책임지게 될 거다. 그랬을 때 그러면 국회의 장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용하는 건 어느 지점이냐면 그 모욕 당했다고 본인이 느꼈던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갑질했다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거 그런 것 중에 자기가 변명하고 싶은 거 네. 그거 한두 가지 말하려고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크게 뭐 우리한테 새로운 걸 알려주려고 아마 이 국회에서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자, 동계 스포츠 영재세터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문체부에서 6억 정도 받았다. 이 부분은 이미 보도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홍성차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뭐 6억 7천여만 원의 그 문체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거를 그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횡령한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장시호 씨가 설립한 회사가 센터라는 게 얼마 안 된 신생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문체부의 그런 거액을 지원을 받았다는 거고요. 거기에 김종 전 차관이 연루됐을 의혹도 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의 핵심을 파고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수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거 지금 그 본인이 인정할 부분만 딱 인정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이미 다 말했다라고 방어를 하는 모습으로는 오늘 장시호 씨 입에서 진짜 새로운 얘기 듣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런 얘기도 했네요. 문체부에서 또 삼성에서 받은 돈은 그냥 아이들의 어떤 육성에 사용했다라고 그냥 어떤 지원받은 취지, 돈을 그냥 아이들 육성 위해 사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시호 씨가 대답을 했거든요. 그거는 검찰에서 이미 아마 다 말한 걸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본인은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다 말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분이 그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은 부분을 과연 국회에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검찰 조사 내용이라고 해서 보도되는 것이 지금 문체부에서 6억 7천 정도 그리고 삼성에서 16억 하면 한 22억 7천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운 10억 원 정도를 장시호 씨가 횡령한 혐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부분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지난해 7월에 설립된 건데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라는 것이 그 단기간에 과연 문체부에서 그 정도의 거액을 지원했다면 막후에 김종 차관이든 아니면 그 위에 또 다른 실세든 있지 않느냐 뭐 그러니 당연히 그런 의혹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겠죠. 자, 국민의당에 지금 김경진 의원 차례로 넘어왔는데 차은택 씨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고요.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보세요. 뭐 실제로 그 최순실 씨가 뭐 여러 가지에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쨌든 문화 쪽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럼 문화 쪽 말고 네. 다른 쪽에 있는 장관이나 수석감도 최순실 씨가 알아보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네요.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의견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듣기에 최순실 씨가 지금 차원병원 2층이라든지 또 무슨 테라로사인가요? 그 본인이 하던 카페. 테스타로사입니다. 테스타로사. 그런 데서 정부 고위직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근데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는 단 한 번도 정부 고위 관계자분들을 테스타로사에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네. 증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네. 최순실 씨가 정부 고위직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 만나는 거 보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 내용 있나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정말로 없습니다. 제가 있으면 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증인이 최순실에게 장관 수석급 추천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장관 수석이 되더라. 네, 근데 이제 몇 차례 제가 이제 처음부터 그분을 추천드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더 알아봐달라라고 해서 더 알아보다가
그 김조복 장관께서 추천이 돼서 임명이 됐던 가령 같고요. 추천한 사람이 가령 누구입니까? 뭐 영화계와 뭐 연극계의 원로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직접 그분들 성함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좀 거명을 해주십시오.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게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얘기를 안 할 경우에 그 자체가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검찰 조사에서 그분들의 실명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분들께 정말 그분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추천을 했는지도 모르고 계신데 괜히 추천을 드렸던 걸 말씀을 드렸다가는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인 알겠어요. 그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증인이 추진하는 행사에 네. 대통령이 거의 나타나서 뭔가를 같이 하셨거든요. 행사장에. 네, 그러면 그거는 증인이 지금 대통령한테 부탁한 게 아니고 최순실 씨한테 부탁하면 대통령이 나왔나요? 네. 그 최순실 씨가 표현을 VIP께서 가실 거라고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최순실한테 얘기하면 대통령이 곧바로 나왔다? 제가 먼저 부탁드린 적은 없고요. 네. 제가 하는 거에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가실 거다. 그걸 많은 그러니까 하여간 증인이 최순실에게 네. 내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한다고 얘기만 하면 최순실 씨가 어떻게 대통령한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대통령이 왔다. 그렇게 딱 세 차례였습니다. 제가 그 파다프 했던 그 융합 공연 문화의 공연하고요. 그리고 문화창조 융합센터 개소식. 알겠습니다. 네, 그만 듣고. 그 다음에 장시호 씨. 지금 최순득이 어머니인가요? 네, 맞습니다. 증인 지금 청와대에 이렇게 몇 차례나 들어다녔어요?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저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대통령이 네. 지금 최순실 씨, 최순득 씨랑 같이 네. 김영재 성형외과에 자주 다닌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기 증인 같이 간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나 아니면 최순실 씨 간 부분을 알고 있나요? 어머님도 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최순실 이모니가 어디를 다녔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네, 저희 어머님은 이모랑 같이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차원병원은? 차원병원은 간 적 있습니다. 누구랑요? 저는 제가 어깨 통증이 있어서 교수님한테 진찰을 받으러 갔었던 거고 어머님은 유방암 수술 후에 아마 진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대통령도 차원병원 어머니나 최순실 씨하고 같이 다닌 흔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이번에 검찰 조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해서 검찰에서도 뭐 대답을 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기 고영태 증인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이제 최순실 씨하고 몇 년간 어쨌든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잖아요. 언론에서 말하는 게 지금 몇 년 동안 잠깐만. 친하다가 핵심이 아니고 어쨌든 그 정부 고위직 인사 추천이라든지 또는 청와대 비서관들이라든지 행정관들 최순실 씨가 직접 만나는 것을 증인이 본 사실이 있나요? 뭐 비서관들은 뭐 전화를 하면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비서관들은 봤습니다. 그 동영상에 나오는 비서관들을 봤는데. 이영선, 윤전추 네네네. 이런 분들. 네. 그 위에 이제 수석급이라든지 또는 장관, 차관들 이분들하고 최순실 씨하고 연락을 하거나 만나거나 이런 부분은요. 그런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질의를 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장시호 씨한테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 눈에 띄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홍성규 차장, 네. 원래 장시호 씨도 청와대 프리패스 의혹, 청와대에 드나든 거 아니냐라는 뭐 의혹까지 있었는데 자신과 어머니 최순득 씨는 청와대에 간 적 없다. 이렇게 하늘의 보도상으로도 네. 최순득과 장시호는 프리패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여태까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네. 다만 의혹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철저하게 최순실 이모하고는 사이를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엄마랑 이모랑은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고 최순실이 그러니까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자기가 개입한 게 없다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지금 그 실수로 한 게 뭐냐면
그 차은병원에 간 것에 대해서는 이모랑 같이 간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최순실, 최순득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 두 사람 이루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 19번이 처방됐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갈 주사제가 최순실, 최순득 이름으로 처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파고들어서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최순실과의 연관관계를 어떻게 부인하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박 대통령과 연관관계를 물었을 때는 본인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그냥 검찰 조사에서 알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좀 진심해 보이시는지 아니면 뭔가 아니 장시호 씨는 지금 뭐냐면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거의 다 알 거예요. 최순실 씨가 뭐라고 검찰에서 얘기했는지 모친인 최순득 씨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마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본인들 가족에게 좀 유리하고 이건 분명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 지금 말하려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김현철 원장님 보시면은요, 지금 장시호 씨 답변 스타일, 아까 선서할 때는 좀 어눌했는데 지금 답변할수록 조금 더 좀 더 자신감이 아까보다는 풀렸어요. 점점 지금, 그러니까 긴장이 풀린 모습이에요. 네, 이제 그 자기 준비한 데 되는 거죠. 그리고 오전 제 추측인데 오전에 이제 그 청문회 보다가 뭔가 자신이 이제 나갈 걸 결정했던 것 같아요. 하다가 이제 결정해서 나와서 자신과 어떤 분리 이런 느낌도 들고. 네. 지금 어떤 팩트들 좀 더 짚어봐야 될까요, 수동석 국장님? 이제 지금 나온 것은 뭐 지역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나온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나와야 될 부분이 이제 김종 차관과의 관계, 그리고 그를 통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운영 과정, 그리고 정부의 돈이 상당 부분 지원된 과정, 그 과정에서 돈을 횡령한 부분, 그리고 이른바 이제 최순실 씨와 어떤 그런 그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질문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그런 부분 관련된 질문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어머니인 최순득 씨와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최순득 씨와 또 최순실 씨의 관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원들이 추가 질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국가적 사업을 하면서 이제 국가로부터 사실 예산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뭐냐면 저기 그 김종 차관이 중간에 역할을 했는데 과연 그 다리를 우리는 다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게 최순실 씨가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여기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물어줘서 그 장시호 씨 입으로 최순실 이모를 통해서 내가 만났습니다. 네. 이 정도 얘기해주면 성공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계속 안 하는 게 대통령 만난 적도 없고 청와대 가본 적도 없고 최순실 씨는 어느 병원 다녔는지도 모르겠다. 보면은 조목조목 질문이 어머니는 보호를 하고 최순실 씨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다. 갈라치기 전략으로 뭔가 그 본인 모녀는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뭔가 좀 근거를 만들려는 답변 태도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앞서서 그 지금 차은택 씨가 답변하는 모습에서도 장관, 문화부 장관, 차관, 뭐 그 문화수석 같은 청와대 문화수석 같은 경우에 자기가 추천한 최순실한테 추천한 인물들이 됐고 최순실이 대통령이 당신 행사에 가실 거라고 하니까 정말로 대통령이 3번이나 찾아갔고 사실상 차은택 씨가 증언하는 건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뒤에 있었던 최순실의 실체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은 자리에 앉는 장시호는 철저하게 그런 국정농단과 자기 어머니, 바로 직계 가족들은 일단 보호를 하면서 최순실 이모인 최순실하고는 분리하는 전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자리에 계신다면 정미경 의원님은 어떤 부분을 좀 더 짚어보실지 지금 더 규명해야 될 대목들을 조금 전에도 짚어주셨지만 하나만 더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그거 물어볼 것 같아요. 그 최순득하고 최순실의 둘 사이. 아, 예. 왜냐하면 그 자매의 사이가 진짜 어떤 관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경쟁 관계였는지 아니면 이게 완전히 한 몸으로 협조적인 관계였는지. 누가 실세였는지도 여러 언론 보도가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를 물어보면은 네. 누가 진짜 최순득이 실세였는지 최순실이가 실세였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장시호 씨가 배우가 그러면 김종 차관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내 뒤에 있다 뭐 이런 비슷하게 얘기했다라는 부분이 한번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 그리고 지금 본다면 차은택 씨가 이제 김종덕 장관이라든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라든지 이렇게 문화계 쪽의 인사를 최순실 씨한테 추천해서 실제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쪽에 이제 동계 스포츠 관련된 이쪽은
장시호 씨가 누군가를 이모인 최순실 씨한테 추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추천된 이른바 장시호 인맥, 최순실 인맥은 없는가? 뭐 이런 부분도 좀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장에 있는 분들이 좀 저희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그 최순실 청문회 특집으로 마련된 뉴스특보 네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